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이 시국에 귀경길에 오르느냐, 아니면은 이번 명절은 패스하느냐, 선택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이 시국에 한정된 명절 테마주, 홈쇼핑 관련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합니다. 2분기 때, 그리고 3분기 때 상황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수 매출 부분에 있어서 유통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왜냐? 택배, 배달 쪽으로 해서 대체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대신에 오프라인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서 정부의 조치와는 상관없이, 정부의 조치 영향도 있었지만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됐다라는 겁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오프라인 사업 부분을 줄이고서 배달 쪽으로 집중을 완전히 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배달 쪽으로 전환하는 게 쉽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부분에서 배달이 불가능한 자영업자분들도 많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힘들 거고요. 아직 한참 남았고요. 그런 점에서 유통업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었고, 외출이 제한되다 보니까 추석 연휴에 고향에 가느냐 마느냐, 그리고 언론이나 내지는 이 업계에서도 찾아가기보다는 이번에는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각자 집에서 안전하게 있고, 그리고 성의 표시만 하는 쪽으로 해서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현금을 보내드리느냐, 현금에 플러스로 해가지고 성의 표시를 하느냐 차이인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현금이 왔다거든요. 성의 표시할 것도 그냥 다 현금에 포함시켜서 보내드리는 게 확실하다라고 보는데, 증권업계에서는 강제로 연결시키다 보니까 쇼핑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엮고 있습니다. GS 홈쇼핑, 현대 홈쇼핑, NS 홈쇼핑, 의외로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사업 철수 여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얘는 빼놓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소매 유통 부분에서 의외였던 점은 대구 백화점이 이번 이슈와는 상관없이 그냥 조용하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뉴스 나오고 나면은 설거지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종목들은 가는 말에 올라타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적토마에 올라타는 기간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보니까 얘는 그냥 예외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제 떠오르게 되는 거는 뭐 IS 커머스, 신세계, 호텔 신라, 쇼핑 관련주죠 사실. 이제 BGF 리테일이나 GS 리테일 같은 편의점 관련주는 한물 갔어요. 구시대적 테마인 거고, 쇼핑 관련으로 해서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영상의 요지, 결론이라고 해야겠죠? 결론은 과연 이번 추석 연휴에 실적이 크게 발생되겠느냐? 저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10을 예상한다고 하면은 실제로 나오는 거는 3에서 5 정도라고 봅니다. 기대감은 만땅인데 실제로 까놓고 보니 그저 그런 그 정도가 예상이 되는 것이고, 이번에는 그런 실망감이 한 차례 반영이 돼가지고, 실망감이 크게 반영이 돼가지고 주가 하락이 나오겠지만, 점진적으로 수요가, 소비 심리가 살아난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이번 설, 아니죠, 이번 설이 아니죠, 추석 이후에 10월달 첫째 주까지는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가, 이제 그 이후에 4분기 때 들어서는 국내 소비 심리 회복으로 인해서 정점이 바닥이라고 하죠. 바닥을 찍고 나서 원래 주가로 회복하는 흐름을 예상해 봅니다. 트렌드가 이번에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쇼핑 문화도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 쪽으로 초점을 맞춘다라고 좀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고, 현대 홈쇼핑이나 뭐 NS 홈쇼핑, 방금 드린 GS 홈쇼핑이나 내지는 이마트, 이것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다음에 연결될 전자결제 또는 온라인 쇼핑과 관련된 이쪽의 흐름이 더 진행될 것이다. 이쪽에서 연장선이 그려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벤트가 있긴 한데 수급이 의외로 이쪽 실적을 기대하면서 올려붙였단 말이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은 낮은데 실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적 발표 기준으로 해가지고 급락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게 높게 보고 있는 것이고 단발적인 한 5%에서 7%, 10%까지의 추가 상승을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을 보기는 힘들다라는 거 그것이 또 하나의 결론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요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 사서 물리신 분들 지금 최근 고점, 단기 고점이라고 해봤자 몇 퍼센트 차이가 안 나요. 오늘 기준으로 GS 홈쇼핑만 해도 마이너스 2% 정도 수준인 건데 이 정도 다 커버가 되는 상승이 한 번 더 나오게 될 것이고 실적 발표 전에 양봉이 크게 나올 때 거래량 상관없이 양봉이 붙여질 때 이때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 그 다음날을 보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숙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 트렌드라고 하죠. 최근 트렌드가 실적 시즌에 도달해 있고 실적 시즌 전에 연휴가 껴 있잖아요. 일주일짜리 연휴가 끼어 있다 보니까 이 짤막한 사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중형주에 어느 정도 이슈를 실을 만한 쪽으로 트렌드라고 하면 좀 그렇고 현재 시황과 맞는 이 시국에 맞는 쪽으로 해서 엮어가는 것이고 원래 같았으면 2분기 같았으면은 같은 전략으로 해서 카카오나 네이버를 끌어올렸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쇼핑 관련주를 올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4분기 때 들어서는 전자결제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지만 블랙 프라이데이는 핑계인 것이고 연말 유통량 증가, 전자결제의 수요량 증가, 주문량 증가를 통해서 이쪽으로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는 게 기관과 외국인의 취향이다 보니 이쪽으로도 많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전자결제라고 하면은 KG 이니스, KG 모빌리언스, NH 한국사이버결제, 다날 같은 종목이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가 있겠고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홈쇼핑이다. 그 다음은 짤막하게 가는 게 면세점 관련주다. 그 다음이 이제 전자결제고 전자결제 다음에는 미리 예상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그때쯤 가서 백신 나오게 되면은 치료제 나오게 되면은 언택트에 대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더 뚜렷해질 거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라고 하죠. 갈론만 가는 굳이 예를 들면 네이버랑 카카오만 가는 그런 상황으로 변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리 예상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10월달 단기로 실적 시즌까지는 면세점까지 보시면 된다라고 되겠고 여기까지인 거고요. 다시 한번 처음에 보여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게 되면은 한 번의 단발성 슈팅은 더 나오게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알맹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모멘텀이 유효한 것이고 알맹이가 공개될 때쯤에 돼서 음봉이 나오게 되면은 그것은 필이 꺾이기 시작하는 시점이니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가 최근에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한 약 2주간 집중돼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목표가는 16만 원에서 17만 원까지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18만 원까지도 본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힘들고요. 한 차례 단발성 슈팅이 나온 이후에 3분기 실적 시즌 지나고 나서 원래 흐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매물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1차 매물은 통과했고 2차 매물의 부담을 짊어지기에는 10월이 너무 짧기 때문에 내년 들어가서 이제 12월 연말쯤에서 내년 1월 소비 심리가 완화되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장기적인 목표가 1년 목표가로 20만 원, 22만 원까지 볼 수 있다라는 것만
참고사항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마트에 20만원, 22만원을 제시해드리게 되면은 다른 종목들은 더 제시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이제 연말 기점으로 해가지고 상황이 많이 바뀌게 될 거니까요. 현재 시점에서 볼 거는 거기까지가 아니다라는 거 분명히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고, 수급은 이런 쪽으로 엮어서 움직인다라는 거. 실적 기대감과 발표 이후에 꺾임. 이번에 한번 공부 삼아서 패턴을 익혀가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하게 오를 종목들은 다 정해져 있는데, 다나 같은 종목은 실적 시즌 계속 무시하고서 달리는 종목이다 보니까 얘는 항상 지그재그 형태 내지는 파동이라고 하는 계단식 상승이라고 하는 장기적 우상향 추세를 달리고 있는 종목이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연말이랑 내년 같은 경우에는 더 확대될 전망이니까 이쪽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상황에서 유통업, 대표 유통업의 강자, 이긴자, 독과점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딱히 애는 제시해드릴 게 없습니다. 왜냐? 좋은 거를 모두가 알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게 요건데요. 명절 효도 관련주는 홈쇼핑이다. 심리적으로도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취지가 있지만 까놓고 봤을 때, 결과물 봤을 때에는 먹을 게 없다라는 거, 계륵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테마성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배달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한국 패키지랑 삼육물산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추석 전 물류 대란과 그리고 연휴 기간 휴게소나 내지는 중간 거점에서 발생되는 매출에서 사용량 증가,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테마라서 움직이게 된 것이고, 사실 삼육물산 한국 패키지 사업성으로는 연관성이 굉장히 높지만 추석 한철 소비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 포장 용기하는 업체가 대박 특수를 노리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쪽에 추가 상승이 나오긴 하더라도 그 이슈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좀 낭패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처음에 홈쇼핑은 수급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것이고, 테마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이번 명절 한국 패키지랑 삼육물산이 입구를 장식해 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추석 연휴 이후에 바로 뒤따라오는 실적 시즌 생각하면서 다음 포지션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단기 이슈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